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이 한일전 누구 응원하냐 이런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다소 알아듣기 어려운 답변을 했습니다. 한간에는 한국을 응원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기사가 쏟아졌는데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행위에서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 이걸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소식까지 자세히 정리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일전에서 누구를 응원하느냐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저희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발언이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가족 간 일로 심의로 기저드린 점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지배 구조를 보면 광윤사 이것이 지금 호텔 롯데의 5.5% 지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또 롯데 홀딩스가 19.1%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죠. 예. 예, 약간의 차이는 같습니다. 예. 예. 신격호 회장이 너 나가 라며 손가락 해고를 지시했다는 전근대적인 반민주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세계 경영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열심히 컴파하고 있죠. 성시영 기자. 네. 자, 오늘 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국회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 발언 때문에 오늘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금방 다들 들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처음에 국회에서 들을 때가 이례적으로 모든 부스에서 기자들이 예. 다들 그 신동빈 회장의 그 정무위 국감장을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감이 안 왔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열심히 웃으면서 얘기하길래 꽤 당황했구나 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다시 들어보니 커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박성훈 듭니다. 논설위원은 네. 웃고 계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커버로 들리네요. 커버. 예, 예. 열심히 커버하고 있다 내가. 예, 근데 그 영어의 커버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에서 커버. 예. 일본에서는 그 일종의 그 뭐랄까 제이글리시, 예? 네. 우리 콩글리시처럼 일종의 제이글리시로서 이거를 뭐 열심히 신경 쓴다, 열심히 그거를 열중한다, 뭐 내가 관리한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컴파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지금도 열심히 컴파하고 있죠. 자, 뭐 네. 다시 들어보셔도 지금 답이 좀 애매하죠? 예. 손소 변호사는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문장의 뜻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사실 3번 공부로 들리는데요. 공부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공부로 들립니다. 저한테는. 공부로 들렸다? 네. 저도 공부란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귀로 듣기에는 공부라고 들리고요. 예. 저기서 도대체 왜 공부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 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저기 사실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 발언 내용이 뭔지. 근데 이 응원 발언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국회의원이 한일전 축구하는데 뭐 어디를 응원하느냐를 왜 묻느냐. 격이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자, 이분의 국가 정체성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의 마음속에 일본이 있다면 일본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물어야 되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고 한국의 5위 기업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할 건지 이걸 묻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일본인으로 보니까 4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인으로 산 것은 18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부인, 자녀 모두 일본인입니다. 과연 이런 신동빈 회장의 말을 지금부터 우리가 믿고 롯데를 개혁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자, 정답 화면이 있습니다. 정답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 될 텐데, 자, 이 정답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우리 동아일보 심규선 대기자, 이 동경 특파원을 하셨거든요. 이분에게 저희가 직접 영상을 보고 뭐라고 들리느냐라고 말씀을 여쭸는데, 공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공부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이분이 그래서 심규선 대기자가 또 아사히 신문에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공부라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결국에는 이게 한쪽의 이야기를 확실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애매한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네. 정답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맥락에서 공부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잘 이게 안 와닿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감 출석하기 앞서서 예상되는 그 질문 답변 연습을 실전처럼 많이 실제로 그 참모들하고 같이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 예. 특히 무엇보다도 한국말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한국인 정체성 우리도 지금 아까 따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국말로 최대한 하여튼 답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한국말화하는 이런 그 연습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기엔 다소 좀 문맥이 어떨지 모르지만 본인이 마음속에 어쨌든 42년간 일본인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그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18해를 어떤 한국인으로 살면서 그 한국 롯데를 경영하면서 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아마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어쨌든 그 한국인으로서 분명하게 앞으로 그 기업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살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의 표명으로 본다면 그것은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예. 있는 대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동현 차장. 네. 결국에는 사실 지난번에 한국에 귀국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상당히 논란이 컸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이라는 거냐? 이랬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본 롯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견해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그 기업 한 곳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라는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기업이냐 소리가 나오는 순간 일본에서는 그럼 한국 기업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어느 쪽에서도 우호적인 여론을 얻지 못하고 공격만 받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상당 부분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에서 그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한국에 대한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자, 우리나라 재벌 순위 5위 그룹의 총수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확실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성시현 기자. 네. 사실 오늘 국감장에 나올 때 한국말을 좀 잘 못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뭐 통역을 부르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네,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제 신동민 회장이 출석하기 전에 이제 취재진들과 롯데그룹 관계자들이 몰려있을 때 안 그래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당연히 통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통역은 국회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면 롯데에서 같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롯데 측에서 통역 없어도 됩니다. 말 아주 잘하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갸우뚱하면서 좀 무리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무위 국감을 보면서 굉장히 한국말을 열심히 한다, 예. 잘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나름 이렇게 잘 술술 말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2013년 때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신동민 회장을 처음 봤었는데 그때 마지막 발언을 하라고 했더니 A4용지에 한 장을 주섬주섬 꺼내면서 굉장히 어눌한 말투로 띄엄띄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일치월장을 했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제도 거의 하루 종일 예상 답변은 물론 한국어 발음 교정까지 하나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축구 어디가 어디를 응원하냐 이런 질문은 예상 질문에 없었지 네, 않을까 그런가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히 이 핵심 쟁점 그동안에 나왔던 롯데그룹과 관련된 의혹들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주 겸손한 자세로 또박또박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자의 난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호텔 롯데의 지분의 99%를 일본 기업이 갖고 있고 이사회가 일본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먼저 호텔 롯데 비롯한 한국 롯데 그룹의 모든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순환 투자 거리에 대해서 80% 없애는 것은 연말까지 하고, 그리고 산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격호 회장께서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37 전에 정가럽 회장님에게 왜 롯데호텔을 산장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고 정가럽 회장님부터 100%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네네. 이동희 차장. 네. 자, 지금 호텔 롯데의 상장 문제를 지금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롯데 국내에 있는 롯데 기업들을 지배하는 게 바로 롯데 호텔인데 맞습니다. 이 롯데 호텔을 일본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롯데의 그룹 전체가, 국내에 있는 그룹 전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데 이 호텔 롯데를 상장하는 문제가 그 고리를 푸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텔 롯데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롯데계열 투자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영환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롯데호텔에 대한 이사회가 결국 일본에서 계속 열리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일본 기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상장을 통해서 이 주식의 25% 이상을 일반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고, 그리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 그러면 네. 만약에 이게 상장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일본인이 이 그룹을 지배하느냐 이런 논란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상장을 한다고 해서 기존 주주들의 일본 회사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뺏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추가로 상장함으로써 그런 주식이 추가 발행돼서 국내 주주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일본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수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상장을 한다 해서 기본적인 지배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또한 일본색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롯데 쪽에서는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주가 지금 대주주가 일본 쪽에 있는 건 맞지만 배당금 문제도 좀 주목해 줬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당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정말 미미하다. 10년 동안 다 해봐야 2천억 안팎 요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어느 한 기업이 1년에 해외에 있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런 그 대규모 자본들에게 주는 이 배당금으로도 자기네들이 훨씬 작다.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국정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와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 제기가 참 많았습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좀 박하게 한다. 좀 직원들에 대해서도 너무 짜게 한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구단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도 안 한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렇게 국감장까지 나와서 총수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성시원 기자, 네. 안행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안행위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왜 그랬던 거죠? 네, 아무래도 오늘 서울시청이 국감 대상이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정을 정리하면서 정부의 별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안행의 별표를 했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주신 씨, 아들인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상외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이 오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가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도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특히 박 시장은 내가 야당 출신 시장인 만큼 이렇게 그런 비리가 있다면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했을 텐데 지금 병무청, 검찰, 경찰 모두 6번이나 확인해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다. 예. 이렇게 하면서 조금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 격앙된 목소리를 네. 낸 장면 그리고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끼리도 또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권 후보 중에 거론되기도 하고 서울시장님의 어떤 도덕성 해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고발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행동은 얼마나 마땅하다. 병무청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냈었고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여러 차례 됐고 심지어는 재판에서까지 형사 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국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안은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다. 이미 끝난 사안을 자꾸 왜 이걸 끄집어내서 흠집을 내려고 합니까? 이거는요 비신사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인의 인기까지 모독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걸 국회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 얘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 문제도 계속 지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게 뭐나 한쪽이 양보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논란이 다 정리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논란이 불씨가 켜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야당으로서는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두 차례 그야말로 유력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던 그 대선을 낙마했는데 예.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결국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때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이제 김대엽이라는 전 부사관 출신에다가 야당이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다 병역비리가 없는 이런 것으로 재판으로 다 판결이 났지만 게임은 다 끝난 뒤였죠. 네. 바로 그때와 지금이 자칫하면 공수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후보가 만일에 대선 후보로서의 가망이 없다고 할 때 가장 유력한 그 대안은 박원순 시장인데 현재 지지율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더 높은 예. 이런 상황이니까 야당으로서는 자칫하면 그 본인들이 과거 공격했던 그런 병역비리 의혹을 거꾸로 낙인 찍기를 받아서 박원순 시장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선제적 방어를 하는 그런다 보니까 서로가 치열한 아까 공방이 오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박주신 씨가 다시 이제 이런 의혹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바로 핵심일 텐데 더 논란이 격해져야지 아마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